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나은수 기자이고요. 오늘 태형건설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는 윤세영 태형그룹 창업회장과 윤성민 태형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지난주에 열린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형그룹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명예회장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들을 보면 SBS 매각설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내놓았던 자구안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SBS 매각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자들의 질문 대부분이 SBS 매각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태형그룹 측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 체크 시간에서는 왜 계속 태형그룹이 SBS 매각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태형그룹이 진짜 SBS를 못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태형그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형그룹의 SBS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부터 사실 계속됐던 이야기입니다. 잠깐 PPT를 보시면요. 방송법 8조의 내용인데요. 자산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주식 지분 총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태형그룹이 이제 대기업 집단에 속하면 SBS 지분 10% 말고는 다 팔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태형그룹의 지주사 TI홀딩스가 가진 SBS 지분이 현재 38.3%인데 28.3%를 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 집단의 기준은 자산 총액 10조 원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태형그룹은 2022년 총 자산 10조 원을 넘기면서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태형그룹이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으니까 지분 10% 빼고 다 팔아라 라고 이제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현재 2차 시정명령까지 내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형그룹이 이 시정명령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그 내용은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현재 워크아웃 상황과는 별개로 지금 태형그룹이 소송을 밟고 있고 SBS 지분을 경우에 따라서 10%만 남기고 팔아야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형그룹이 시정 조치가 부당하다고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PPT를 보시면 방송법 부칙 9조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법 시행 이전에 방송 사업을 하는 중이었다면 이후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더라도 그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태형그룹은 2022년 대기업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SBS를 소유하고 있었으니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거죠. 근데 태형그룹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게 기업이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커진 게 아니라 인수합병으로 몸집이 불어난 사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방송법 부칙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SBS가 제기한 소송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지만요. 일단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과는 별개로 지금 워크아웃에 몰린 상황에서 태형그룹이 왜 자꾸 SBS 매각이 어렵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인수 대상자를 찾기 어렵다는 게 태형그룹의 설명입니다. 아까 방송법 8조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법적으로 대기업이 방송사 지분을 10%밖에 보유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표를 다시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인데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기업들이 SBS 인수에 사실상 나설 수 없는 기업들입니다. 저희가 알만한 웬만한 기업들 대부분은 대기업 집단에 포진돼 있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SBS 인수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태형그룹이 인수자를 찾는데 제약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령 인수자를 찾더라도 바로 인수에 나서는 기업이 SBS 주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변경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PPT를 다시 보시면요. 방송법 제15조의 2의 내용인데요. 생략을 제가 조금 하긴 했지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선 과기부 장관과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승인 절차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방송사 매각이 그리 흔한 건 아니다 보니까 빨리 된다, 오래 걸린다, 단정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지난해 YTN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요. 작년 10월에 YTN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진그룹이 지정된 상황이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방통위는 유진그룹이 방송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승인 보류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불어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법인인 일지학원은 지난해 연합뉴스 TV의 최대 주주 승인을 신청했었는데요. 그런데 방통위는 최대 주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최종 승인을 내주지 않았죠. 이 두 사건이 모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두 사건만 봐도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게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짐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태양그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돈이잖아요. SBS 매각을 해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당연히 SBS 매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SBS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유동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근데 또 뭐 이런 법적 절차는 별개로 팔고 싶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SBS라는 방송사가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방송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향력도 막강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래서 현재 SBS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 그 이상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나중에 파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매각을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업이 위기인 상황에서 갑자기 팔아버리면 제값을 못 받고 팔확률이 높기도 하고요. 태양그룹 역시 이런 점을 모를 리 없을 테니 법을 근거로 지금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자간담회에는 윤세영 명예회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을 요약하면 우선 지금 현재 태양그룹이 제시한 4가지 자구안부터 성실히 이행하겠다. 그리고 이 자구안이 부족하면 오너일갑 지분이랑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 자구안보다 한 걸음은 아니고 한 반걸음 정도 나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4가지 자구안 외에는 추가적인 자구안을 당장 내놓은 건 아니고 필요시에 SBS하고 TI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한 거니까요. 오늘 기자간담회 전까지만 해도 태영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많았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태영그룹이 4가지 자구안 외에 추가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강석훈 회장도 오늘 아침에 SBS 지분 담보가 포함돼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영그룹 측도 SBS와 TI홀딩스 지분 담보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내놓겠다, 약간 애매하다면 애매한 스탠스를 이렇게 오늘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그룹 측이 이렇게 당장 SBS하고 TI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내놓지 않는 것은 일단 4가지 자구안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인데요. 태영그룹 측이 오늘 직접 이 4가지 자구안만 계획대로 잘 이행되더라도 유동성 부족은 해소될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구안이 크게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에코비트 매각, 블루원 지분 담보, 평택사이로 담보 제공, 이렇게 4가지거든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두 번째인 에코비트입니다. 에코비트 가치가 약 3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태영그룹이 지분 50%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을 하면 1조 5천억 정도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모펀드 KKR에 갚아야 하는 돈이 당장 있어요. 그게 한 4천억 정도인데 그걸 빼면 1조 1천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태영그룹 측이 공식적으로 에코비트 지분을 같이 들고 있는 KKR이 에코비트 공동 매각에 동의했다, 그래서 매각 절차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태영그룹 측에서는 이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지금 태영그룹이 당장 갚아야 하는 금액이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2.5조, 그러니까 2조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뭐 SBS나 TI홀딩스의 지분 담보를 잡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워크아웃 여부가 앞으로 이틀 뒤 11일이면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산업은행이나 주 채권단 측에서 워크아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또 오늘 상황을 보면 또 워크아웃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시체크에서 태영건설 관련 이슈들을 계속 취재해 나갈 예정인데요. 요즘 태영건설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취재를 꼼꼼히 해서 좀 더 다르고 깊게 이슈를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수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